참석하실 분이 다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8시 됐으니까 이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순서대로 강진남 대표님, 공 원장님, 유 대표님, 그리고 저 그렇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어왔나군요. 예. 네, 너무 죄송합니다. 2주째, 어머니가 막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시 일반병동 갔다가, 재활병원 가고, 그러니까 매일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도저히, 좀 힘들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그저께 본사에 가가지고, 본사 무슨 철거 작업이 있어서 그거 하다가 책을 갖고 와서 읽었는데, 이 책입니다. 이 책,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이 책인데, 이 책에서 기억나는 건 옛날에 읽었을 때도 책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고, 그때 느꼈을 때와 이번에 와가지고 이틀 동안 보면서 느꼈을 때와는 확실히 같은 책도, 생각하고 정리되는 게 나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저자가 고래가 이렇게 쇼를 하고 하는 걸 보다가 거기서 영감을 얻고 또 거기 사육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주는 그 큰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주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하냐면 전환의 방식이 중요하다. 이 전환의 방식은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의 방식, 이거를 강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에 좀 집중하라,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인과관계 할 때는 과정을 이렇게 칭찬하라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것에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안 좋은, 그러니까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줘라, 이런 것이 기억이 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보상 심리보다는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거 참 재밌는 거, 사람들하고 대할 때는 첫사랑을 대하는 것처럼 늘 사람들하고 대하라. 그러면 그런 인과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친구 20대들에게 읽어보면 좋겠다. 근데 이게 2002년도에 첫 번째 1세가 됐는데요. 2세, 그러니까 1년 후에 84번을 책을 또 발행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그 당시에 베스트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친 때문에 많이 바쁘신데도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공사하고 잡일 하느냐고. 예, 산포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 책인데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책입니다. 우리 김상경 작가님이 적으신 글인데요. 요게 나온 게 2021년도에 나왔었고요. 이분을 제가 만나게 된 이유가
그 사단법인 원코리아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분이신데요. 제가 이분을 알고 지내는 게 누가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생각하니까 우리 유영진 대표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 연락을 한 번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분이다 싶었는데, 그게 내가 그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 우리 팀 켈러 책을 읽고 있다가, 이분 생각도 나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내용은 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때까지 만난 분 중에 뭐 다 좋으시지만 성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던 그 참 기억으로 남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분 쓰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이 책을 제가 읽고 여기 내용은 뭐 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미 고인이 되신 분 책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감동이 또 남다릅니다. 네, 이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김상경님은 아시아나항공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언주역 그쪽에서 만나서 식사한 게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제가 빚감느라고 신천 잠실 옆에 신천 거기 옥탑방이 있을 때 아시아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방문해줬던 그 부부가, 예, 이런 쪽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AI의 미래지도라는 요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이렇게 정서적인 책은 절대 아니고 지금 요즘 트렌드 그쪽 중에서도 지금 조금 제목은 약간 과했다. 이제 하반기도 아닌데 내년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가 지금 AI 쪽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도 결국은 수정은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책이니까,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소개를 드리는데, 예. 읽게 된 거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연휴 때문에 실무 AI 활용 연구회가 없었잖아요.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 찾다 보니까 그중에 걔 중 제일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강의를 가능하면 안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옛날 관계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데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요즘 이제 최신적인 거를 그냥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맞게 조금 조절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용을 조금 골라서 뽑는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책을 읽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우선은 앞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전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산업 AI 지금 우리나라 과제들이 어떤 쪽으로 지금 이렇게 중점이 잡혀 있는지, 그래서 성공 모델은 뭐고 뭐가 필수적이고 인프라 지금 뭐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쪽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줄 아는데 AI 쪽에서 지금 엄청 밀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도국 쪽에는 못 들어가고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 이쪽이 지금 선도국이고 우리나라는 경쟁국 쪽에서
그래도 떠오르는 쪽은 아니고 지금 안정적인 경쟁국 쪽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막 요리저리 맞추면 뭐 우리나라가 6위네 어쩌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많이 지난 한 반년 동안 거의 진도가 안 나가는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확 밀리는 지금 좀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 상태인 게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기술 지금 흐름 같은 거 그런 것도 책에서 이제 앞쪽에서 일단 다뤄놨어요. 내용들을. 근데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 쪽에서 지금 상당히 경쟁이 심하고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다. AI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정돈이 좀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다. 예,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만 이제 이야기 조금 드리는 건데요. 예. AI 쪽, 에이전트 쪽으로 지금 힘이 이제 많이 넘어갔다. 처음엔 우리 텍스트로 채팅하듯이 챗봇이 주가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다 이미지, 음악, 영상 하면서 쫙 늘어나다가 이제 실무 쪽, 내가 이렇게 대화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일을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고 내 일상으로 확 들어와 가지고 폰 단위까지 완전히 이제 진입을 하는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챗GPT처럼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폰이나 이런 거 컴퓨터 통해 가지고 불러서 쓰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하다가 일이 이제 치밀해지고 그러니까 엣지 쪽이라든가 온 디바이스는 뭐냐면 요 두 개는 조금 이제 뭐 요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가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쪽인데 당장 현장에서 다급하게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 온 디바이스 AI라 그래가지고 원격하고 이야기 주고받는 거 없이 폰 안에서 이제 전부 다 AI를 처리해내는, 예, AI 쪽을 처리해가지고 응답을 해주는 요런 쪽을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거고, 기기 자체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격에도 있고 중간에서 가까이에서 처리해 줄 거 있으면 가까이서 처리해 주고 멀리서 가져올 건 가져오고 장비에서 쓸 거 쓰고 이런 걸 엣지 AI라고 하는 거, 예, 이쪽으로 지금 방향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디바이스 쪽이 원래는 조금만 하고 그냥 내용만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직 13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디바이스 쪽 요거 바뀌는 거는 옛날에는 디바이스가 중요했던 게 PC였는데, 그쵸? 그 안에서 브라우저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정보에 집중했던 시대.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 해서 스마트폰 시대. 근데 이제 지금 몇 년 전부터 AI를 바로 폰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요 시대 있잖아요. 요걸로 이미 들어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 폰 잘 써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예, 그건 다 끝나고 컴퓨터 잘 써 하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폰 쪽은, 예, 폰, 앱 뭐 이런 거는 이제는 같은 느낌으로 나 타자 칠 줄 알아 이 느낌이 이제 뭐가 되냐면 AI를 얼마나 가까이 쓰고 있냐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 그거고 클라우드 방식에서 온 디바이스 아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은 조금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장비 중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폰이나 PC나 뭐 아니면 우리 VR 기기나 요런 있는 거 가전기기 로봇 이렇게 해서 내 곁에 있는 장비 중심으로 해서 모델도 집중이 되고 뒤쪽에서 처리하는 기술들도 집중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싹 정리정돈이 돼가는 중이다. 예, 요게 지금 올해 내년 지금 흐름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이 책에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가지고 좀 볼만하더라고요. 책 내용이. 예,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는 쪽으로는 그랬고,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책에서 이제 그 중점을 저는 어디다 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고속도로가,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지금 생겨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KTX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가끔 어떻게 하냐면, 막 새로운 거 나오니까 차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종 지나가네? 저 차종 또 새로 나왔네? 저 차에는 또 무슨 기술이 탑재갔는데 맨날 이것만 하고 있고 고속도로 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차종만 자꾸 보고 기술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도 이 함정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그냥 책을 그냥 보고 있으면.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많은 책들이, 지금 AI 책들이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건가, 고속도로나 차가 무슨 의미인가, 이 이야기가 없는데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사람이 할 일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안 그러면 고속도로 위에서 머뭇머뭇하면 어떻게 되죠? 로드킬 당하잖아요. 그죠? 그냥 튀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갈 건지를 결정하고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아니면 내가 안 갈 거면 안 가고 내 삶의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은 또다시 MVP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삶의 사명은 지금 뭐고 그리고 내 중장기 목표는 뭐고 그리고 내 지금 현안 과제들이 뭔지 이걸 보고 AI는 지금 너무 좋은 서비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지고 가격도 낮아지면 낮아졌지 그 반대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MVP다. 내 삶의 사명을 찾는 거.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누리는 거. 차 이렇게 타고 가면서 그러면서 풍경 누리고 속도 낼 건 다 내면서도 볼 거 보고 그리고 가끔 속도 늦출 일이 있으면 중간에 들를 때 있으면 들르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수단이나 소유에 집착할 거 없다. 예, 그거 없이 MVP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KSNS라고 제가 지금 조금 신경 쓰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신경 좀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조금 이제 다른 저희가 돈 이야기는 사실 거의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 같고 비즈니스는 아예 즐기든지 아예 비즈니스 자체도 즐기든지 아니면 그림을 어정쩡하게 그려서는 안 되고 어렸을 때 가졌던 꿈처럼 완전히 키워서 크게 키우든지 큰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것 같고 재밌게 즐겁게 하든지 요게 이제 중요해지겠다. 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누릴 게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 원장님 먼저 아까 책 소개했을 때 그 사망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주는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공 원장님 먼저 그 책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그러면 안 읽어봐도 되잖아. 네, 그분이 인성과 덕망이 좋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냥 삶을 즐겨라 이건가요? 거기서 아까 네 어떤 거였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 내용은 우리 독서 토론에 책 내용은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거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현준 대표님, 저 어저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가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뭐 4-5가지를 해가지고 기획안을 해서 저를 미팅을 하자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그게 짧은 시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AI가 다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다 조금만 접목을 했는데 너무 훌륭한 기획안이 나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핸드폰으로 뭘 물어보느냐고
요즘에 잘 물어보긴 하거든요. 궁금하면 애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직원한테도 잘 안 물어봐. AI한테 물어보면 이 멋진 AI가 알려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뭘 물어봤는데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며칠 전에 이번 주 토요일인가 제가 방송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방송에서 또 출연해달라 그래서 제가 출연료가 너무 낮아서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생각이 그 작가들을 한번 만들어 리스트를 업을 할까 그리고 각 방송에 그 모델들 찾는 섭외하는 그 작가들 리스트 좀 적어줘 그랬더니 그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그 구글을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까먹고 계시는데 구글 검색이 있잖아요. 구글? 크롬에서 그냥 검색하는 거. 예. 네. 그게 지금 그 기존에는 그냥 검색만 했는데 지금은 AI가 개입을 이미 했어요. 개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상당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에다 물어보냐도 중요한데 아마 퍼플렉시티를 안 쓰신 것 같아요. 퍼플렉시티라든가 AI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목적이 조금 더 있으시면 그분도 그런 거 쓰셨을 텐데 젠스파크라는 게 있어요. 젠스파크. 예. 그거를 쓰시면 방금 말하신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요거 하고도 부족하다 싶으시면 구글 노트북 LM 안에 보면 소스를 검색하는 기능이 안에가 붙어 있어요. 구석에. 그걸 통해 가지고 소스를 그냥 내가 추가해 주는 방식도 있지만 소스 검색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 내 목적을 이야기하면 소스를 쫙 찾아주면 그걸 가지고 요약을 해달라 그러면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요거 독서 토론 요 시간은 네. 짧으니까 네. 페이스북에서 골뱅이 유영진 저 언급해 가지고 해주시면 예, 주중에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네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침묵의 봄을 1962년에 발간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환경학 최고의 고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1962년에 출간됐지만은 지금 현대 환경보호운동의 전환점을 가져온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1960년대 초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물질이 기적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 DDT라고 하는 이 살충제, 제초제 이런 합성 화학물질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이 네이첼 카슨이 4년간의 철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침묵의 봄이에요. 이 뜻은 봄이 와도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 없는 암울한 미래가 오고 있다라는 걸 이제 경고하는 뜻에서 이 책 이름을 그렇게 썼어요. 주요 내용은 DDT를 비롯한 유기염속의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몬산토와 같은 화학기업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화학물질을 그 위험성은 은폐를 하고 또 정부기관은 규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 소개를 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충이 있다. 그럼 해충을 잡기 위해서 이 화학물질을 살포를 하는데 그것이 그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익한 이 새들 같은 그런 것들도 죽이고 또 그
이 화학물질이 비에 흘려가지고 물로 들어가서 이 프랑크톤 같은 게 그 화학물질을 먹어가지고 그 프랑크톤을 먹는 이 어류들이 또 역시 그게 독성에 중복이 되고 사람이 그걸 먹게 되니까 모든 생태계 위험이 사람한테 돌아오는 걸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이 발간이 되니까 대중들이 대규모 시위를 한 거예요. DDT 쓰지 말자. 그런데 그 몬산토 같은 화학 업계는 저자를 히스테리를 조장하는 감정적 여성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렇지만 이걸 읽은 미국의 상원 의원이 케네디 대통령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과학자문위원회 카슨의 주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이 책 발간된 이후 7년이 지나서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이 되고 또 1970년에는 지구날이 제정이 되고 1993년에는 친목외범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몬산토가 개발한 라운드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베트남 전쟁에 이 병이 있죠. 그런 게 다 이런 데서 영향이 있었던 건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몬산토가 이 라운드업 제초제를 개발했는데 이게 모든 식물을 무차별적으로 고사시키는 이런 제초제였어요. 그게 우리의 세포 내로 이 흡수가 돼가지고 불이익이 발생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발간이 된 지 6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 책을 그 환경업계에서는 고전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964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 남긴 유산은 엄청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벌써 8시 반 다 됐네요. 오늘 비가 또 내리고 있으니까 이 건강 챙기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영진 대표님 네. 저기